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어제 술 한잔 하시고 들어가셨나? 그럼요. 아니 저한테 이제 헤어지면서 그랬잖아요. 뭐 술 한잔 해야 되겠다고, 혼술을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근데 그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술 한잔 하셨으면 또 뭐 불러야 되잖아. 대리운전. 대리운전 불러야 되잖아요. 예. 그 대리운전하면 또 유명한. 제가 카카땡 대리운전은 이제는 안 부릅니다. 아유 거기는 뭐 정립되는 게 진짜 없잖아요. 아주 뭐. 한 푼도 정립이 안 되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이 대리운전은 조이 앤 드라이브. 예. 조이 앤 드라이브를 부를 수밖에 없죠. 예, 제가 사용한 금액의 10%가 정립이 되다 보니까 이거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나중에 무료로 또 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땡 쪽은 그런 게 없어. 없어. 뭐 택시를 내가 수도 없이 이용해도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뭐 적립도 안 되고 그거 없더라고 진짜. 쿠폰도 없어. 맞아요. 예. 그건 뭐 아주 팩트야 팩트. 그러니까 저축성 이 대리운전, 전국구 대리운전 조이 앤 드라이브입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 참 뭐 엔진 말씀하시려고? 엔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로 대한민국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이 엔진 개발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네. 불과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3일이죠, 지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여튼 그 관련 그 관계자분이 네. 이번 분께서 하여튼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뭐 작년에도 누차 뭐 여러 차례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네. 행사에서 예. 개발하는 거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또 언론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네. 국방 컨벤션인가 뭐 불러 모아서 했다는 게 좀 색다른 그 좀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이게 뭐지? 뭐가 있나? 기존에 뭐 우리 블록 3까지 뭐 얘기 나왔었잖아요. 3까지는 얘기가 나왔죠. 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6세대를 노리고. 그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5세대도 아닌 6세대. 그리고 현재는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그 F414 엔진을 면허 생산 하고 있죠. 네, KF-11 이제 양산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시제기도 이제 해서 받아서 좀 조립도 해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뭐 갈 길이 또 그것도 멀죠. 왜냐면은 120대를 다 받아서 기본 재료들을 받아서 우리가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면허 생산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이제 와 있죠.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이 전에 이제 다른 회사들을 다 매입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네. 시작점은 이제 1982년도 KF5 제공호 그때부터 단순 조립이죠 엔진. 그렇죠. 그 J85 엔진이죠.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KF16이 이제 프레히트니 엔진을 이제 또 했었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가 다 통폐합되면서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된 거고. 그래서 이제 F50 계열에 들어가는 T50이나 들어가는 또 F404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수리온 헬기도 이제 엔진도 그렇고 면허 생산이 다 이제 네네.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는 또 뭐 다 알려진 건데 최종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데 다 차곡차곡 하겠다. 그거를 저번 기자회견에서는 싹 뺀 것 같아. 그 내용이 안 나왔어. 그때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 부분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경과 과정, 현재 뭘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6세대 부분이 빠진 거야. 6세대가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녹화 기준으로 해서 네. 딱 저한테 이제 입수가 됐죠. 그 한마디가. 그래서 그 사전에 이제 그러면 그 단계별로 네. 이제 지금까지 온 거는 잘했고 현재 또 진행하는 것도 뭐 다 알려진 거니까 네. 앞으로 그 단계 접근을 이게 이제 엔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 로드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방위사업청의 주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 이제 어떤 그 언론 이제 행사에서 그 로드맵을 밝혀졌는데 네네. 그건 뭐 다 알려진 거고. 근데 6세대를 또 하겠다는 거를 이제 그러면 그 전에 뭐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네네. 그런 취지를 제가 지금 이거를 이제 4단계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네. 우리 PD님은 그러면 뭐 또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13일 날 구체적으로 뭐 어떤 돈 문제도 있을 거고. 예.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고. 예. 그리고 뭐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건지 관계 기간. 그러니까요. 예, 그걸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지난 13일이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용산 컨벤션 센터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 대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차세대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정부 측에서 참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잖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맡겨야지. 그래서 이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만 드는 비용이 거의 5조에 육박을 하는데요. 예. 이것을 정부 측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항공 관련된 개발에 대해서 지원은 이제 일단 산자부, 네네. 산자부가 시작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군용화, 밀리터리 쪽으로 넘어올 때는 이제 또 국방부도 개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관계 유관기관들이 다 힘을 모아야 되겠죠. 또 뭐 여러 청들이 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이 이제 모아서 다들 이제 단결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전투기만 개발해서 완성하는데 거의 뭐 한 20여 년 걸리지 않습니까? 아유 더 걸리죠. 뭐 짧게는 20년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뭐 미국과 무슨 영국, 러시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아시아 기준으로 하면은 일본이 그 전쟁 그 패전한 다음에 그 어떤 그 다시 이제 그 자위대를 이제 만들면서 미국이 이제 만들려고 해서 그럼 기준이 이제 1954년, 55년인데 그날부터 또 엔진, 제트 엔진을 시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뭐 통제를 하면서 그래도 또 이제 그 냉전을 이제 들어가면서 동맹국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지원을 이제 좀 가르쳐주고 이제 시도를 이렇게 한 걸 도와줬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70년이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70년. 근데 제대로 된 제트 엔진을 개발 완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못 하고 있죠. 모양새, 형태, 뭐 기능은 다 맞는데 엔진 추력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제 자기들 그 국산 전투기에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또 결국 영국으로 달려가서 지금 공동 개발에 들어가 있죠. GCAP라고 하죠. 그래서 또 엔진의 이제 핵심 개발국은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그래서 같이 이제 좀 만들긴 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기본기는 있으니까 일본도 이제 해본 게 있으니까 독자 개발 해본 게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물론 이제 실제적인 아주 고난도의 기술은 롤스로이스가 쥐고 있지만은 6세대 전투기는 또 조건이 틀리니까 엔진 그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사실상은 이제 독자 엔진이 이제 없었던 거죠. 실제 쓸만한 게. 그러니까 CJ 엔진 개념으로는 이제 쭉 뭐 그 F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실용화를 못했어요 아직. 근데 중국은 또 이제 또 별도로 그냥 뭐 억지로 해가지고 지금 J20까지 붙여놓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추력이 뭐 문제가 된다 해서 좀 더 개량형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그런 이제 계속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말쳐놓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부터 개발을 본격화하게 된다면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튼튼하게 받쳐준다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 2037년도의 목표 최초의 어떤 그 엔진 관련 이제 엔진 이제 그걸 내놓기 위해서 2037년이라고 얘기는 이제 작년에 했는데 지금 이제 해가 바뀌면서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4단계까지. 첫 번째 이 KF-21을 이제 완전 개발을 이제 끝내고 나서 실전 블록 2죠. 블록 2까지 가서 실전 배치되고 이제 작전 나가면은 그때 같이 UCAV, UCAV. 그것이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선도 앞에 내보내서 이제 어떤 목표물을 이제 지대공 미사일 그런 거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앞에 선도 비행을 시키죠. 로얄 윙맨. 그런데 로얄 윙맨이 또 앞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거느립니다. 또 작은 무인기들을. 그게 소위 다목적 소형 드론. AAP라고 그래요. AAP. 다른 말로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를 구성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KF-11이 뒤에 있으면은 그다음에 UKV, 로얄 윙맨, 그다음에 그 앞에 이렇게 딱 개미처럼 막 이렇게 뿌려놓는 새로운 개념이죠. 마치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있는 어떤 그 함대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공중에 이제 항적 들어간 이제 레이더에 딱 스코프에 막 하늘의 함대네요. 하늘의 함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에 대해서는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고 5,500파운드짜리. 엔진 출력이. 그래서 이게 지금 최초로 이제 우리 국산화돼서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전망이 이제 2037년도. 37년도. 뭐 실전 배치, 뭐 양산 배치하는 것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1단계고 두 번째 2단계는 그것을 이제 무인 공격기화시킨 지상 공격을 할 수 있는. UKV가 발전시킨. UKV가 이제 무장을 공대지 무장을 달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출력이 훨씬 높아져야겠죠. 힘이 더 세야 되잖아요. 1만 파운드짜리 엔진. 10,000파운드. 그래서 이제 1만 파운드로 넘어갑니다. 무인 공격기. 근데 이제 제트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UAV 개발하는 거는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무인 공격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펠러 피스톤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30년대 중반은 이제 제트 엔진으로 넘어가는 거죠. 추세가 또 그렇게 돼 있고 트렌드가 그렇게 됐습니다. 바뀌고 있죠. 지금은 이 피스톤 엔진으로만 다 이제 거의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그때 2030년대 중반에 가서는 이제 그렇게 제트 엔진으로 바뀌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3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에 작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했던 블록 3. KF-21 블록 3. 블록 3가 이제 뭐 5세대다, 5.5세대다, 뭐 더 나가서는 5.7까지 바라볼 수 있다까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블록 3하고 이제 무인 전투기가 이제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투기. 블록 3와 함께 무인 전투기. 공중전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를 같이 대동하고. 그러면 이제 무인 전투기 블록 3 이게 다 이제
엔진 관련된 게 네. 18,000파운드. 이거 이제 얘가 좀 돼 있었어요. 18,000파운드. 예. 예. 18,000파운드짜리를 이제 블록 3에 적용을 이제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4단계.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게 6세대 전투기 엔진을 말하는 개발을 하겠다. 3만 파운드. 27,000까지. 3만 파운드. 27,000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작년 네. 연말까지는 27,000 아니겠느냐 네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밝혀진 게 3만 파운드짜리를 개발하겠다. 아, 27,000이 아닌 3만 파운드.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이 그 자리에서는 6세대 전투기까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아. 6세대까지는. 그래서 기사가 거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네. 그 직전까지 얘기 나왔죠. 블록 3까지는. 그렇죠. 다들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작년에 이제 발표를 또 이렇게 여러 차례 행사에서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부터 3월 이제 지금 오늘부터 네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막 공개적으로 이제 나설 시점이 한 이제 봄이 오고 이제 꽃이 이제 피면서 더워지기 시작하는 이제 5월달. 네. 덥죠. 시점, 그 5월은 시점. 여름입니다. 그 시점 되면은 네. 이 6세대 전투기용 엔진 개발을 하겠다. 아. 선언을 이제 할 예정으로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항공기의 첨단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사실 이 정부의 12대 국가 전략 기술과 이 신성장 원천 기술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만큼 이 항공 엔진 기술이 미래 방위 산업을 이끌어갈 이 핵심 기술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동안에 이제 KF5라든지 최초의 뭐 조립 생산 전투기죠. KF5로 시작해서 네. KF16을 넘어오면서 T50 그리고 현재 FA50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KF11이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네. 사실 먼저 전투기들 이제 생산하면서 그 먼저 회사들 있죠. 네. 어떤 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흡수되기 전에 네. 그때는 좀 기술력이 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사실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 네네. 엔진의 어떤 그 좀 손보는 데 있어 최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장인 정신이 조금 모자란 면이 없잖아 있어서 네, 예. 그런 이제 과거에 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통합이 돼서 특히 엔진 부분까지 다 통합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네. 그 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비전 발표를 제대로 이제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기자들을 모여놓고 이제 얘기한 게 네. 진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필요한 시기가 됐고 방사 수출도 수출이지만은 우리가 2040년대 저렇게 미국과 서유럽 그다음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6세대 전투기가 또 나올 텐데 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맨날 네. 한 발짝 늦게 우리가 동일하게 몇 년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도 빨리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핵심이 엔진이다. 그래서 6세대 전투기의 또 엔진 그 필요한 요소가 틀리지 않습니까? 5세대하고 아, 그럼요. 전혀 다르죠.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배경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준비를 해서 기획을 하고 맞습니다.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서 앞으로 예산 더 필요할 때 좀 보태주고 같이 공동 뭐 이렇게 돈이 이렇게 합해져서 네네. 업체하고 그렇게 해서 2037년 이후 그러니까 정확히 2040년대는 예. 시제기라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아, 네, 40년 이제 그런 대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하나 측에서는 상당한 이제 길게 보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선포를 한 건데 조만간 이제 구체적인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발표자를 보면서 방송도 하면서 네. 아 이게 뭐 좀 그렇게 되겠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돈도 필요하고. 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해가 바뀌면서 딱 보니까 아 이게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발표한 거 봐서는 네. 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올 여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역시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네요. 예. 이 KF-21 개발도 굉장히 우리 밀떡들의 심장을 두근두근되게 만들었는데 이 엔진 개발 또한 별도로 굉장히 두근대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뭐 F414 엔진을 그 KF11에 이제 장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조립 하여튼 뭐 면허 생산인데 이것도 잘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것도 다 밑바탕이 됩니다. 그걸 잘 하고 나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생산이라는 게 네네. 만들어서 만들어서 개발은 또 별도로 옆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경험 축적도 더 추가로 좀 잘 하길 바랍니다. 사실상 일본이 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뭐 7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개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용화된 제트 전투기 엔진. 그러니까 네. 거의 뭐 70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대한민국은 2024년 이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본과 다르게 70년이 아닌 뭐 한 4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일본에서 이제 단서 이제 조항을 단다면 조건을 단다면 네네. 자기들 P1 뭐 초계기라든지 T4 훈련기 그 엔진은 그 제트 엔진은 달았어요 장착을 그게 다 출력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전투기 엔진은 사실 못했죠. 못했죠. 예, 그 예. 앞에 문납까지 갔는데 결국 완성을 못해서 실용화를 못 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 암속에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엔진까지는 이제 해봤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뭐 우리가 전 세계에서 높이 평가를 또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또 우리의 이제 차례가 왔다 이거죠. 우리는 전투기 엔진을 이제 개발하겠다, 만들어내겠다, 양산하겠다. 네네.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의 역사적인 차이점과 어떤 실력의 차이점이 지금은 또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술 한잔 하시면 이 대리 꼭 불러야 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 카카땡보다는 이 대리 사용비의 10%가 적립이 되는 전국구 대리운전 조이앤 드라이브를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보기란과 이 고정 댓글란에 어플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꼭 클릭 한번 하셔가지고 새로 다운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